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헷갈려. 예. 자,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요. 오케이, 예정 떴고요. 자,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예, 조금 돼 있고.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도 일요일이고요. 2월에 지금 두 번째 주 일요일 밤 북덕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차가 146회죠? 육회요. 예, 146회고요. 자, 이제는 뭐 긴 인사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146회 일요일 밤 북덕방 함께 나눌 책은 나에게도 CRM 마케팅 사수가 생겼다. 이게 올 초에 나왔죠. 작년 말에 네네. 나왔나요? 올 초에 나왔던 걸로 네. 우리 오늘 발제해 주실 예, 정장식 교수님이 일찌감치 나오자마자 이 책을 좀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바로 예, 나오기가 무섭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라서 저희가 뭐죠? 정월 우리 설날 때 신년 그 사람들한테 저는 이게 그 뭐지? 뭐 음식거리나 무슨 과일 같은 거 안 보내고 주로 책 선물하거든요. 이 책을 제가 나중에 보니까 무려 20권을 선물했더라고요. 네, 사람들한테. 2만 원짜리 20권이면 40만 원 선물한 건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간혹가다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이제 명절 맞아서 책 선물할 때가 있는데 올해 신정 그러니까 뭐죠? 저기 설 말고 신정 새해 맞이로 선물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길래 우리 제가 20권이나 딴 사람들한테 선물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시고 발제를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CRM이 그 AI가 더 확산되면 될수록 이제 그 고객을 1대1 초개인화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케팅의 새로운 그 트렌드로 생각을 하고 이걸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타임이 왔거든요. 그 말 자체로 CRM, 그 커스터머 릴레이션 뭐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고객 관계 관리라는 이름으로 주로 이제 대기업들 그 고객들의 그 명단을 거의 시스템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업체가 주로 내부 고객 관리 툴로 그 마케팅 하나의 파트를 형성했던 것이고 경영학이나 이런 뭐 MBA 과정이나 이런 데서나 주로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우지 실전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이 크로스 해킹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이나 조금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영역이라서 한번 알아두시고 들어두셔야지 되는 이제 그런 예, 그런 그 이제 영역이 됐는데 오늘 우리 정 교수님한테 발치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네, 받아주시죠. 네, 공유하겠습니다. 예,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아직 안 네. 떴는데요. 아, 지금은 어떻나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제가 공유를 안 했네요. 예. 아,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아, 안 하고 그냥 유튜브로 화면만 띄웠네. 유튜브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선물 받으신 분도 한 분 계시다고 써 있네요. 아, 저한테서 받은 게 아니라 딴 분이 선물 주셨나 보다. 음. 줌이라고 보이네요. 네, 네, 예, 떴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예. 네. 오늘 발제할 책은 아까 뭐 최 교수님 잘 소개시켜 주신 나에게 CRM 마케팅 사주가 생겼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보문고를 가서 새로운 책들을 쭉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어, 보자마자 바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또 CRM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책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CRM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라서 일단 제가 먼저 공부를 하는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번에 또 발제를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 회사에 한 3년 정도 회사를 다닐 때 허브스팟이라는 뭐 세계적으로 가장 표준화되어 있고 또 많이 활용하는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이자 CRM 솔루션인 이 솔루션을 3년 동안 실무에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적용하면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솔루션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게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제가 이제 퇴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 전에 쓰던 솔루션으로 다시 마이너그레이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서 왜 3년 동안 그 마케팅 CRM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이 실패했던가라는 되게 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제한 내용을 제가 이제 공부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발제했다 보니까 한 120페이지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중심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좀 말씀을 공유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장,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뭐 이 책 말고도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최기수도 좀 전에 최기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객들이 정말 이렇게 스마트한 구매 여정을 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어떤 이런 어떤 CRM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마케팅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이런 어떤 고객이 스마트한 구매 여정을 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이미 그런 내 스스로가 소비자일 때는 정말 이렇게 5만 원 넘는 거 하나를 구매할 때도 정말 스마트하게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규모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노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사실 우리는 모두가 직면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이 변화에 따라서 떻게 내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노출되고 선택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출발점들이 바로 이런 변화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지점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 중심, 고객을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어떤 이런 CRM이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또 그걸 적용하는 역량들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특히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AI와 관련된 이런 환경들이 변화하면서 더 그런 환경들이 절실해지고 있는 환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뭐 크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어떤 타임에 그러니까 그 고객에게 정보가 전달되느냐가 사실 구매 결정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터랙션이 중요한 거고요. 또 고객이 이제 요즘 하나의 채널 갖고 구매 결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되게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정보를 찾고 또 그다음 구매 결정의 과정을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양한 채널의 고객과의 접점을 만드는 그걸 우리가 옴니 채널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디지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정하고 최적화하는 이런 데이터 중심의 가 중요한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한 명의 고객을 획득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보통 CAC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CRM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럼 이런 한 명을 획득하게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그 고객 한 명이 나의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얼마를 구매했는가라는 부분. 결국 마케팅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보다 그 고객이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어주고 비용을 커버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는 기존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의 중심적 고민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노출시키지? 어떻게 하면 유입을 시킬 거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고객이 이렇게 스마트한 구매 여정을 함으로 인해서 고객 스스로가 알아서 사주길 바라는 환경이 되면 안 되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고객 획득 비용에 대비해서 고객 한 명이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서 이런 비용을 커버하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고객이 누구인가를 찾아내고 그런 고객들이 더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고객을 분석해야 되고 그 고객에게 세그멘트해서 그 고객에게 맞춤화된 가치를 제안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CRM을 필요로 하는 환경으로 변화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장 CRM에 대해서 부분입니다. CRM이 중요해진 부분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특히 이제 신규 고객이 점점 획득이 어려워졌어요. 뭐 신규 고객이 획득이 어려워진 거는 이제 고객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구매 결정을 하는 단계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구글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이렇게 제3자에게 공개했던 그런 정보들을 함부로 이렇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정책적인 변화들도 되게 큰 환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고객보다 기존 고객이 그만큼 더 중요한 그런 환경. 특히 기존 고객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르토 법칙이라고 그러죠. 8대2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전체 고객 중 20%가
나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중요 고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객을 재구매로 이끌어내는 이런 관리, 마케팅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역할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CRM이랑 결국 고객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보통 기존에 이제 대기업이 CRM이라면 고객 지원센터에서 내 제품을 사거나 구매한 고객들이 그 고객과 관련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뭐 사후 고객 서비스를 하는 쪽에 사실 이제 CRM이 초기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재 CRM은 그런 어떤 사후 구매 이후의 어떤 사후의 고객 서비스가 가 아니라 결국 고객이 구매 행위라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구매 여정 속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세그멘트하고 그 고객 가치를 맞게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을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에 더 포인트를 맞춘 것 자체가 기존의 CRM과 현재의 어떤 CRM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코트 같은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오늘 시간에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기본 개념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이런 코트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다. 그러니까 CRM을 하기 위해서 CRM에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고객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고객을 세그멘트하고 타겟팅하는가라는 그 관점의 개념들이라는 정도만 오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트라는 거는 동일한 기간 동안 또는 이벤트를 경험한 어떤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있고요. 그 이 집단이 기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이탈하고 어떻게 수익을 만드는가라는 것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코트 속성과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구매 전환율, 객단가, 그다음 고객 획득 비용, 또 그다음 재구매율, 고객 생애 가치 같은 이런 어떤 중요한 지표들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의류를 판매한다 그러면은 뭐 여성 의류 구매자, 남성 의류 구매자, 아동 의류 구매자 이렇게 구체화된 고객 그룹들을 분류해내고 그다음 분류하는 거를 규정하는 것들 자체를 하나의 어떤 코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CRM 마케팅 부분들은 결국은 이 코트 그룹 중에서 가장 핵심 코트 그룹, 그러니까 가장 수익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룹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뭐 퍼널 기준으로도 나눌 수 있고 구매 행동 기준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임의 정의를 통해서 나눌 수도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A 같은 경우는 핵심 코트를 7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고객을 그룹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 그룹에게 뭐 쿠폰을 사용하는 조건을 조정한다든가 그래서 업셀 크로스셀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이런 사례는 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CRM 타겟을 두 가지 집단을 구성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준 겁니다. 여기는 하나를 첫 번째가 뭐냐면은 1개월 내에 습식 사료를 구매한 고객, 두 번째는 연속적으로 강아지 샴푸를 구매했던 고객. 이럴 때 예를 들어서 타겟 그룹을 두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그 고객들한테 예를 들어서 1개월 내에 습식 사료를 구매한 고객한테 마지막 구매 후 30일 날 채널을 이메일을 통해서 습식 사료에 대해서 재구매 그다음에 플러스 간식을 추천한다. 이런 어떤 프로모션을 이벤트를 기획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재구매 이메일 확인 후 3일 후에 이내에 구매하지 않은 고객 이런 고객한테는 채널은 이메일을 통해서 습식사료 재구매 및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런 CRM 마케팅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연속 강아지 샴푸를 구매했던 고객한테는 샴푸 구매 후 7일 후에 카카오 친구톡으로 베스트 사료 이런 거는 크로스셀이 되겠죠. 샴푸를 구매했던 고객이지만 어, 사료와 간식을 제한을 하는 이런 크로스셀을 하는 것들이고요. 또는 샴푸 구매 후 30일이면은 이제 샴푸가 어느 정도 떨어져 갈 때 되니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샴푸 재구매를 제한한다든가. 그죠? 그다음에 샴푸 구매 후 40일 될 때는 채널이 문자를 통해 가지고 상품 재구매 및 그다음에 아직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 구매를 지원하고 있을까 봐 고민하고 있을까 봐 할인 쿠폰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이런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그 이벤트를 대상으로 하는 CRM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런 설계를 통해서 CRM을 추진하는 것들 이런 걸 이제 하나의 CRM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CRM 마케팅을 하는 데는 마케터들은 두 가지 업무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보이는 업무, 뭐 신제품 출시 이벤트나 할인 정보 이런 걸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업무라는 거는 고객 여정 지도를 분석하거나 고객의 구매 패턴을 또는 선호도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또는 거기에 따라서 A/B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RM 마케터가 하는 일이다라고 이해하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3장입니다. 자, 3장도 CRM을 하기 위한 기본적 이론적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CRM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떤 데이터 의존성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그 고객의 데이터가 중요하고 이런 고객의 데이터는 고객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탐색 내역 같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CRM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우리가 CRM 마케팅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실제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관점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객이 회원가입을 하면서 제공한 유저 데이터 기반, 즉 뭐 회원 성별, 연령대, 생일, 지역 같은 이런 기본 정보들 또는 이제 그 다음에 고객이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타 뭐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이 한 행동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일자, 검색 이력, 검색 이력은 우리 사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지고 홈페이지 내에 있는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한 이력, 그다음에 뭐 상품 조회, 장바구니, 구매 상품 이런 구매 행동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 행동 데이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고객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데이터와 행동 데이터로 나눌 수 있고요. 특히 행동 데이터는 웹사이트 방문 기록, 구매 기록, 로그인 패턴, 검색어 기록, 장방으로 담기 및 삭제 기록 이런 것들이 마케팅을 하는 CRM 마케팅을 하는 중요한 정보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수집과 데이터 부분들인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고객의 구매정, 즉 고객이 우리와 처음 만나서 회원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인지하는 단계, 뭐 이런 검색하는 단계, 뭐 고려하는 단계, 구매하는 단계 이런 단계의 어떤 단계별로 고객을 흐름에 따라서 패턴을 분석하는 것들부터 출발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2030 패션의 쇼핑몰의 29세인 뭐 민지란 님이 고객 여정을 분석을 했을 때 처음 채널에 유입되고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장바구니를 담고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로 설계를 구매 여정을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를 무엇을 수집할 건가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CRM 마케팅을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탐색 데이터를 통해서 뭐 조회한 상품 카테고리 분석, 또 그다음에 검색 키워드는 뭐로 했는지, 조회한 상품은 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바구니 담기 데이터들, 장바구니를 통해서 만약에 그 장바구니를 통해서 카트에 담아놨는데 구매하지 않을 때 어떻게 FC나 이런 걸 통해서 구매를 하도록 이끌어내는 이런 뭐 전략 또 회원가입 데이터, 제품 구매 데이터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CRM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러한 CRM을 분석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구축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적재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뭐 데이터베이스나 뭐 데이터 테이블 같은 개념들을 좀 이해하는 것들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CRM에서 데이터를 설계하는 담당자에게는 중요한 역할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마케터들은 뭐 기본적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벤트를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구성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는 어떻게 이벤트를 구성할 것인가. 이 관점이 더 사실 마케터에게는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고 적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것들은 아까 붙은 만약 홈페이지라면 유저 아이디, 뭐 가입한 날짜, 광고 수신 동의 여부, 가입 여부, 이메일, 휴대폰 이런 것들도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의 항목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이 책 보면서 텍소노미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에 있던 회사에서 제가 왜 CRM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나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저는 이 텍소노미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설계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말 처음 도입할 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깊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 텍소노미라는 개념은 데이터의 분류 체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어, 세 가지의 어떤 중요 작업이 있는데, 분류하는 작업, 그다음 표준화하는 작업이 첫째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분류는 예를 들어서 뭐 20대, 30대, 40대 같은 이런 분류, 이런 연령대 분류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의류라면 여성 의류, 남성 의류, 아동 의류 같은 이런 어떤 분류의 기준들을 만드는 거라 보면 되고요. 또 하나 표준화는 뭐냐면은 각종 홈페이지 내에서의 고객 정보들을 수집할 때 똑같은 거를 표기를 다르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남성, 여성 또는 MF로 쓴다고 하면 여자, 남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용어들을 다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데이터 수집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와 표준화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데이터 텍소노미는 결국 데이터를 약속된 규칙을 통해서 장을 분류하고 정의하는 이런 체계를 바로 데이터 텍소노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카테고리 분류, 뭐 상의, 하의, 신발, 액세서리 같은 이런 건 고객 세분화, 뭐 성별, 나이별, 지구별, 또 이력별 또는 아니면 주문 거래 유형별로 해서 뭐 온라인 주문, 매장 또는 아니면 카드 결제, 현금 결제, 뭐 전자지갑 결제, 그다음 재고 관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구성들 우리 쇼핑몰에서 고객 구매 여정에서 고객의 구매 여정을 분석하고 우리가 그 분석적인 토대를 통해서 CRM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돼야 될 요소들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고객을 구매를 촉진할 수 있고 고객을 이해할 수 있고 고객과의 관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드느냐는 부분이 바로 텍소노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마케팅 통해서 뭐 이런 마케팅, 그다음 배송 추적, 평가, 리뷰 같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텍소노미의 어떤 분류 체계에 들어가는 하나의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소노미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결국 마케팅 시나리오 나중에 마케팅 아까 쭉 앞에서 예를 보셨던 것처럼 내가 CRM을 통해서 뭔가 마케팅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 그룹을 분석하고 고객에 적합한 상품 또 적합한 어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류하고 표준화하고 분석하고 적응하는 이런 것들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에 필요한 이벤트 텍소노미, 특히 이제 데이터 텍소노미 중에도 이벤트 텍소노미 같은 경우는 이런 이벤트 텍소노미를 통해서 데이터를 설계하고 수집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내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 마케터는 이런 데이터 텍소노미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이 어떤 텍소노미를 활용해서 고객 군집을 만들고 그 고객 군집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모션을 언제 할 것인가라는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마케터는 이런 우리 회사의 이벤트 텍소노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행동이나 또는 활동의 체계적인 분류하고 그룹화하는 방식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구매 버튼을 클릭하는 등의 이런 이벤트를 분류하고 이벤트를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관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페이지 방문, 홈페이지 방문, 그죠? 그러면 사용자 홈페이지 접속한 경우, 아니면 상세 페이지 방문, 사용자가 특정한 상품을 페이지 접속한 경우, 뭐 아니면 검색, 저 홈페이지 내에 특정한 키워드를 검색한 경우, 뭐 장바구니 추가,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추가한 경우,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중요한 이벤트 텍소노미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마케터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텍소노미는 크게 두 가지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벤트라는 속성과 하나는 프로퍼티, 속성이라는 개념,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취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고요. 프로퍼티라는 그 행동에 따르는 세부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품을 추가했다.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벤트가 장바구니에 추가했다라는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프로퍼티가 만들어지냐면 그러면 그 장바구니에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발생했는지 세부 정보가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에는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와 프로퍼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벤트와 속성들을 하나 예를 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상품 조회라는 거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다면 그 속성은 조회한 상품의 이름, 카테고리, 가격 등이 들어가는 게 하나의 속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B2C도 그렇고 B2B도 그렇고 온라인 마케팅, 특히 CRM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계화된 데이터에 대한 텍소노미를 잘 설계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되는 게 결국 향후에 어떻게 고객을 세그멘트 할 것이냐, 어떻게 고객을 CRM을 할 것이냐라는 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또 확실하게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퍼티 값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킥값이 있고 하나는 밸류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킥값은 프로퍼티의 상품명, 가격, 카테고리 같은 거가 된다라면 이 값이라는 거는 이 상품명, 가격, 카테고리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명이라는 키에 들어가는 거면 상품명이 청바지일 수 있고, 그죠? 그 청바지에 대한 가격일 수 있고, 그죠? 그 가격이 10,000원이면 10,000원이라는 표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 프로퍼티 키와 값이 같이 정보가 쌓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키값과 값이 결국은 향후에 프로젝트를 하고 그 성과를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은 게 상품 클릭이다 그러면 프로퍼티 키가 상품명 클릭 시간이라면은 결국 프로퍼티 값은 상품명은 여름 신상 원피스 그다음에 클릭 시간은 시간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퍼티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케팅에서 활용한 이벤트 텍소노미는 결국은 데이터의 궁금증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마케터가 이런 데이터의 궁금증에서 출발해야 되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가설을 설정했을 때 이런 가설을 설정했을 땐 고객은 어떻게 반응할 거야? 어떻게 행동할 거야? 그 가설을부터 출발해서 CRM의 어떤 다양한 프로모션들,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텍소노미를 작성하기 위해 고민해야 될 네 가지 마케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궁금한지 또 그다음에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데이터를 구성하는 이벤트와 프로퍼티는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를 하고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현재 수집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까지를 먼저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요 다음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회라는 이벤트에 있는 이벤트명은 두 가지 페이지 조회가 있다면 이 페이지 조회는 사용자가 특정 페이지를 조회할 때 발생하는 건데 프로퍼티 키는 예를 들어서 페이지명 그 페이지를 조회한 URL 프로퍼티 값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그 페이지 URL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이런 구성 자체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텍소노미를 활용하는 방법은 결국은 고객을 타겟팅하고 세분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개인화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 또 그다음에 고객 경로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런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CRM 마케팅 관련해서 지금 주요 회사들을 소개해 주는 건데요. 브레이즈라는 회사는 뭐 세일즈포스와 함께 대표적인 CRM 회사로 저도 잘 모르는 회사인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뭐 세일즈포스는 사실 가장 CRM 중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방송이나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요즘 이런 소기업용 그런 CRM도 지금 나와 있어서 전부 다 이런 어떤 SaaS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독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내 솔루션으로는 비긴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넘어가고요. 뭐 이런 CRM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CRM을 받은 메시지가 효율이 이렇게 179%에서 855%까지 이런 향상된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보고내고 있고요. 이런 CRM을 구축하는 인프라들은 크게 온사이트 마케팅과 오프사이트 마케팅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뭐 온사이트 마케팅 CRM은 뭐 인앱 웹 같은 경우를 활용할 수도 있고 뭐 풀스크린 같은 경우도 쓸 수 있고 모달 같은 경우도 쓸 수 있고 뭐 스틱 스티키바. 사실 저는 모달이나 스티키바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팝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팝업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어, 구현되는 방식은 팝업과 똑같은데 일반적인 웹에서 팝업은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닫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팝업하고 상관없이 다른 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모달의 특징은 뭐냐면 팝업하고 똑같이 작동을 하지만 이 모달 자체에 있는 기능을 먼저 어, 정, 통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돼 있는 그 자체가 팝업하고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프사이트는 우리가 이런 용어도 잘 안 썼잖아요. 그죠? 뭐 여기서 보면 온사이트, 오프사이트. 그래서 사실 이런 국내에 나와 있는 이런 CRM 마케팅, 온사이트 마케팅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게 CRM 마케팅을 칭한다라는 용어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프사이트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쓰는 메일. 그러니까 아까 온사이트는 뭐냐면은 앱이나 아니면 웹페이지 자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 기능을 갖고 쓰는 걸 온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프사이트는 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친구톡이나 카카오 비즈 알림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 고객이 구매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뭐 구매를 하지 않았을 때의 추가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채널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라든가 뭐 FC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대표적인 옵사이드 채널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장입니다. 자, 사용자의 구매 여정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CRM 캠페인을 떻게 적용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왔고요. 앞에 장까지는 주로 이제 CRM을 하기 위한 환경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 기본적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고, 사실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낯설은 개념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 듣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용자의 구매 여정, 여기서 이제 구매 여정이 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기본적 구매 여정을 인지, 호감, 그다음에 질문, 행동, 옹호라는 이런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분 단계들은 내 업종, 아이템,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구매 여정은 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한 가지로 유형되고 규정되는 건 아니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단계들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신다면은 고객 구매 여정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에서 이탈하는 지점을 파악을 하고 그 이탈하는 지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CRM 시나리오를 써서 그걸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더 전환율을 높일 것인가 이런 어떤 가설을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M은 적극적 개입해서 그다음에 이런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성과 지표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사용자 퍼널을 쭉 아까 보신 것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에 따라서 인지 단계에는 회원가입 또는 마케팅 수신 동의 같은 이런 캠페인을 할 수 있고 또는 경험 탐색 단계에서는 뭐 첫 전환, 이탈 방지 같은 경우를 CRM 캠페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매 단계에서는 업셀링, 크로스셀링, 그다음에 맞춤 상품 추진 리뷰 조회, 유도 같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업세일하고 크로스세일은 뒤에 가면 좀 다시 설명드리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구매 같은 경우는 재구매 전환, 휴면 전환 방지 또는 아니면 추천 같은 경우는 리뷰 작성 유도, 추천 유도 이런 식의 어떤 각 구매 요정별로 특화된 이런 CRM 캠페인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단계, 리드를 확보하는 것이죠. 리드라는 것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살 가능성이 있는 고객의 정보를 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지 단계에 고객의 리드를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경험 탐색 단계는 서비스를 탐색하고 처음으로 구매를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 구매 단계에서는 업세일이나 크로스세일을 통해서 구매액을 극대화시키는 것. 재구매 단계에서는 휴먼 고객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재구매율을 높이는 것. 뭐 추천 단계에서는 뭐 추천하도록 리뷰를 작성하도록 추천하는 것. 이런 어떤 구매 여정별로 CRM 자체의 하나의 어떤 목표들 또는 KPI를 설정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CRM 자체를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RM 각각의 어떤 캠페인들은 이런 CRM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첫 번째 구매를 완료했을 때는 업셀, 크로스셀 요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 그 정도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5장입니다. 마케팅 모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수라는 건 결국 뭐냐? 뭐 쇼핑몰이든 우리 쇼핑몰에 회원 가입한 회원 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B2B 비즈니스에서는 우리 고객 리스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마케팅에서는 모수가 되게 중요하다. 왜 그러느냐? 똑같은 대상으로 가지고 캠페인을 하더라도 모수가 많으면 훨씬 더 매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더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바로 하나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모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리드란 말 나오는데, 리드란 잠재 고객.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 있거나 향후 살 가능성 있는 고객의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 구매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리드를 수집하는 것, 잠재 고객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에 되게 중요한 활동, 시작이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리드를 이제, R이 아니라 L 아니에요, L. L입니다. 리드, LED입니다. 예, 예, 예. L, 전부 다 리드. 제가, 예, 하나를 오타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오타를 당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리드를 분류하는 세 가지는 맞춤형 전략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리드를 분류하는 거는 리소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은 고객의 온도, 고객의 관심사 이런 거를 구분화해서 그 고객에 맞춤화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CRM 어떤 이벤트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환율 자체가 높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리드를 분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라는 건 웹사이트를 하는 방문했을 때 웹사이트 방문 뭐 또 그다음에 신청 페이지 조회 또뭐 컨텐츠 조회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뭐 리드의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B2B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규모 또는 업종 구매 의도 이런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그 리드의 어떤 품질 가치를 평가하고 분류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드 스코어라는 건 이거 특히 B2B 비즈니스에서 많이 활용되는 건데요. 고객의 가치를 정할 때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영업 담당자가 하는 게 고객을 만날 때 뭐 커피 한 잔 하시죠? 저희 뭐 식사 한번 하시죠? 저희 뭐 골프 한번 치시죠라는 거 이런 행위 자체가 결국은 고객의 가치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를 파악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고객이 어느 타임에 구매 결정을 하고 구매 전환이 될 거라는 걸 파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와 똑같은 형태로 온라인에서는 그게 바로 리드 스코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고객이 아까 앞에서 설정한 그런 고객의 기본 정보를 통해서 기본적인 고객의 가치의 어떤 정보를 매길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리드가 생성된 이후에 홈페이지 활동, 우리 회사의 어떤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거나 영상을 열어보는 거나 뭐 게시물에 게시글을 남기는 거 이런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거기에 점수를 매기고 그 행동들을 통해서 이 고객이 우리가 원하는 구매를 할 준비가 됐는지 또는 아니면 이 고객한테 이런 이벤트를 제안하는 게 맞는지 이런 고객의 상태를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핵심의 요소가 바로 이 리드 스코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점수를 이렇게 매길 수 있는 거죠. 메인 페이지 방문 10점, 소개 페이지 방문하면 20점, 성공 사례 페이지 방문하면 30점, 가격 페이지 하면 40점, 도입 문의하면 50점. 우리 회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0점이면은 이 고객은 구매할 준비가 된 고객이야 라고 판단을 하고 100점이 되는 순간 바로 트리거라 그러죠. 액션이 작동하면서 그 고객의 정보가 영업 담당자한테 바로 가게 되죠. 그러면 영업 담당자는 그 전화번호, 그 연락 메일 주소를 가지고 바로 전화를 컨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객이, 당신 누군데 나한테 전화했어요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우리 회사의 다양한 채널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정보를 접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영업 담당자가 전화를 하더라도 당신 왜 나한테 전화했어? 라는 그런 갭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바로 리드 스코링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리드 러처링, 육성임, 양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뭐 리드 스코링이라 리드 러처링은 B2C보다는 B2B 비즈니스에서 크게 많은 역할들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온도에 따라서 그 고객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을 이끌어내서 구매 가능성을 좀 더 높이게 하도록 하는 이런 활동들을 너처리고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은 양육했을 때 이런 콜드 고객부터 시작해서 뭐 웜 리드, 그다음 한 리드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고객의 온도들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서 바로 영업에서 바로 컨택을 해서 직접 구매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온라인이라면은 바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쿠폰을 제한한다든가 이벤트를 제한해서 바로 판매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상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너처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B2B에 더 해당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너처링 단계인데요. 뭐 리드 단계가 있고 MQL, SQL, 뭐 그다음에 여기 하나의 앞 단계 이제 영어 기회라는 단계, 그다음에 커스텀 이런 단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리드라는 잠재 고객인 단계고 MQL은 이제 마케팅 자격, 마케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 그다음에 세일즈는 세일즈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 고객은 구매를 전환한 단계 이런 걸로 이제 분류를 해서 영업 단계에서 이 단계별로 고객들한테 어떻게 컨텐츠를 제안하고 어떻게 고객의 경험을 제안하고 어느 시점에 고객에게 그 다음 단계로 제안할 것인가라는 걸 고객을 분류하고 고객에 맞춤화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그다음에 컨텐츠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관리를 하는 방식이 B2B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결국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잠재 고객의 특성과 니즈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맞춤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예,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이제 뭐 리드 스코어링이나 리드 너처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 하나의 어떤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옵티벌 사례는 그 책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리드 수집과 CRM 마케팅 연계는 이렇게 모수를 모으고 리드를 분류하고 스코링하고 너처링하고 그래서 구매 제안을 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CRM 마케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은 오히려 B2B 비즈니스에 오히려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대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상품을 3번 이상 보게 되면 특정한 뭐 이벤트 쿠폰을 보내라. 아니면 저기 장바구니에 담고 난 다음에 뭐 장바구니에 담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구매가 이루어지면 뭐 할인 쿠폰을 보내라 이런 어떤 요소로 가지고 대부분 이제 설계가 되는 것 자체가 어떤 B2C 어떤 비즈니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장입니다. 회원가입 온보딩입니다. 결국은 CRM 같은 경우는 결국 회원가입 수, 아까 리드 수가 사실 비즈니스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회원가입의 중요성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되면 이제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 없이 우리가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보통 이렇게 한 명의 고객을 새로운 고객을 얻고자 할 때 비해서 이미 그 리드가 획득된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은 신규 고객 얻기 위한 비용이 한 5배에서 25배 정도 더 발생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미 확보된 고객을 구매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 또는 구매 재단 고객을 업셀 크로스셀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기업의 수익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CRM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개인화된 그런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들이 바로 이런 회원가입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원가입은 매출 계획 확장을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회원가입 수만큼 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이 어떤 그런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회원가입이 많으면 그만큼 초기 기초를 통해서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또한 지속적인 신규 회원 가입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정된 모습을 갖고 계속 그 고객을 대상으로 뭔가 CRM 마케팅을 하더라도 결국은 일정 정도 수준이 되면 고객은 이탈하거나 그다음에 완전히 저기 이탈하는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그런 새로 신규 확보 자체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원을 확보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절대적인 양이 중요하지만 그 양보다 또한 더 중요한 게 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B2B 비즈니스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고객을 확보할 때 아까 리드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제품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의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전에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아니면 기존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우리는 우리 뭐 블로그에 몇 명이 들어왔어. 우리 홈페이지는 회원이 몇 명이야. 뭐 하루 방문자가 몇 명이야. 사실 하루 방문자가 1,000명이어도 정말 내 잠재 고객이 이 소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하루 고객이 10명인데 거기에 정말 내 잠재 고객이 한두 명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소수이면서도 잠재 고객이 있는 게 훨씬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갖고 생산 효과를 높이는데 훨씬 이익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많은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서비스와 향후 관심 있거나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양질에 있는 어떤 유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광고 유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회원가입의 혜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나친 혜택을 주는 거는 오히려 체리필드라고 그러죠. 뭐 그것만 빼먹고 가는 그런 고객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인 회원 버튼 노출하는 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규 회원의 양적인 것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품질을 위해서는 정확한 메시지. 그러니까 광고에서부터 시작해서 명확하게 우리 타겟의 어떤 타겟과 관련성 있는 그런 어떤 매체 또는 아니면 그런 어, 그다음에 광고 컨셉 아니면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과다한 혜택은 피하고 고품질에 대한 기준. 우리 회사에서 고품질의 고객은 뭐다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고객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개합자한테 빨리 우리 회사의 서비스나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온보딩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확보됐지만 활동이 없거나 구매 가능성 없는 고객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고객을 오히려 더 이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단계는 회원 가입을 하고 마케팅 수신동이라는 이런 활동들이 중심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회원 가입 후에는 이제 온사이트 CRM 마케팅, 온사이트라는 거는 뭐 앱이나 아니면 웹사이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 대표적인 얘기가 뭐 팝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혜택 강조하는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광고 수신 메시지를 수신동이라는 거 자체. 요즘은 수신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광고를 보내면 이거 신고하게 되면 꽤 큰 벌금이 나와요. 한 번은 그냥 경고지만 두 번째 하게 되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걸 제가 실제 경험했거든요. 저기 문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리고 데이터 수집에 대한 설문. 그러니까 초기에 고객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설문을 통해서 고객의 성향이나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사이트 마케팅 뭐 그다음에 이런 가입 후에 상세 페이지 진행하려면 어떤 이런 폼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쿠폰이나 그다음에 혜택을 줘가지고 그걸 쓰지 않으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상실감들을 강조해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걸 이제 폼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사회 증거적 법칙 또는 뭐 개인 맞춤형 컨텐츠 이런 걸 통해서 온사이트 내에서 고객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걸 촉진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프사이트라는 건 고객이 실제로 구매 행동을 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메일이나 아니면 카카오 알림톡이나 카카오 친구톡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회원가입 후 뭐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를 결정할지 걸리는 시간이 54%가 당일이래요. 그리고 뭐 1일에서 6일은 22%, 일주일은 12%. 그렇기 때문에 길어지면 그만큼 전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일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촉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가입 만료 전 아니면 또는 뭐 만료했을 때 오히려 만료가 됐지만 오늘 하루만 여러분한테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연장하는 이벤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객의 행동을 다시 끌어내는 걸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이탈 사용자를 재방문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이제 구매 여정의 경험과 탄색 부분들인데요. 첫 전환을 이루고 이탈 방지를 하는 부가 주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완료하지 않고 이탈하는 걸 방지하는 것. 이거 여기에 대한 CRM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 방지라 해서 뭐 온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 인넷 또는 웹을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경험을 개선하고 구매를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맞춤형 서비스 또는 뭐 특정한 어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뭐 당일 배송 같은 무료 배송 이런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가 또는 어 고객들한테 어떤 타이밍에 노출하는 게 가장 이탈률이 줄어들고 전환율이 높은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에 고객들한테 제안하는 것 자체가 가장 전환율을 높이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CRM 마케팅을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되면은 그러한 이런 타이밍 자체를 가지고 또 그 순간에 적절한 CRM을 통해 마케팅을 통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타이밍 노출들 뭐 부분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바로 이제 구매를 바로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구매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시간 중 이거는 이제 팝업도 마찬가지고 인앱도 마찬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앱에 들어와서 몇 초가 지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메시지가 팝업 메시지가 뜨게끔 하는 그런 하는 것들 아니면 스크롤을 몇 프로 정도 했을 때 또 메시지를 띄운다든가 그다음에 고객이 이탈하려고 그럴 때 이탈하려는 행동을 뭔가 할 때 바로 고객의 마음을 되돌리도록 하는 이런 어떤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요소를 통해서 이탈 방지를 하고 구매 여정을 계속 가도록 하는 것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회적 증거, 뭐 타인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것들 또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즉각적으로 바로 지금 당장 뭔가 혜택을 받는 것들에 더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또는 아니면 희소성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고객의 행동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게 권해의 법칙 또는 공짜의 힘 이런 것들도 이제 구매들을 촉진할 때 쓰는 하나의 중요한 법칙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오프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나 SMS, FC, 카카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탈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바구니 담지 않고 이탈했을 때 뭐 그다음에 그 상품과 관련해 있는 것들과 관련된 있는 상품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또 그 상품을 통해서 만족을 갖고 있는 후기를 보내준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구매 활동을 이어지도록 하는 이런 CRM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결제를 시도하고 있다 하면은 뭐 가격을 좀 더 할인해주는 할인 쿠폰을 보내준다. 이런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결제를 시도했지만 구매하지 않고 이탈했다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 미결제 완료 유도 무통장 입금 안내 재고 알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탈 방지 CRM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쭉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핸드폰을 통해서 중요한 기업에서 아마 이런 과정들에 대한 CRM을 문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다 받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요즘은 소기업 또 개인기업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스라는 그런 서비스, 즉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CRM이라는 걸 개념을 알아야 되고 내 고객을 알아야 되고 내 고객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설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솔루션이 좋아도 그걸 갖고 성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CRM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내 서비스, 내 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CRM 솔루션을 갖고 구축할 때 나는 어떻게 CRM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그 역량이 사실은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저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8장.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크로스셀과 업셀에 대해서 뭐 뒤에 가면 설명드린다는데, 자, 크로스셀은 뭐냐면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가면, 콜라하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한을 해서, 사도록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걸 이제 크로스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업셀은 뭐냐면 이런 작은 걸 했는데 더 큰 걸 하게 되면 할인율을 50% 해서 두 개, 세 개 사는 거를 뭐 하나 사는 가격으로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를 하는 것 자체를 업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더 가치 높은 상품을 제한하는 걸 업세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가적인 아이템을 권하는 걸 크로스세일. 결국 둘 다 목적은 뭐다?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크로스세일을 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걸 묶어서 묶은 상품으로 제한한다든가 그다음에 또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대체제를 제한한다든가 다른 사람 구매 정보를 제한을 통해서 사회적 증거를 통해서 크로스세일을 촉진하는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 생수 같은 경우는 2리터 10개 살면은 19,440원이지만 뭐 2리터짜리 60개를 제한하면 이만큼 가격이 계단 가격이 줄어듭니다라고 바로 그 업세일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구매창에 보면 바로 여러분들 그 결제창 거기에 바로 이렇게 팝업으로 같이 떠 있는 걸 여러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런 걸 바로 업세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입니다. 자, CLTV.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고객을 획득하기에 들어간 비용 대비 그 한 사람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준 가치가 더 클 때 결국 기업은 매출이 수익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우리는 분석하는가? 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분석하는 핵심적 이유는 뭐다? 결국 아까 파레토 법칙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8대2 법칙이라고. 그러면
우리 회사의 매출과 수익을 가져다 주는 20%가 누구지? 라는 걸 파악을 하려면은 바로 이런 고객 가치를 평가할 줄 아는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기가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 그다음에 고객을 그다음 그 고객의 평균 주문액, 고객 평균 주문 금액, 고객별 평균 주문액 이런 개념들은 알고 계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구매 수량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면 좋다라는 거고, 뭐 이탈률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 고객 가치라는 거는 뭐다? 고객 생애 가치는 온라인 예를 들어서 온라인 A사 1년 기준 뭐 예를 들어서 25만 원이다.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 A사의 평균 고객 수명은 3년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곱한 게 결국은 우리 회사의 고객 생애 가치다. 이런 거 정도로 알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가 이제 창업한 지 얼마가 안 되면 좀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또 제한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그 대기업에 있을 때 그렇게 막 기획팀에서 밤을 새면서 숫자를 만들었는데 숫자 열심히 분석하는 거하고 실행하고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 것처럼 지나치게 숫자 분석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마케팅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트 분석, 가치 분류 이 부분으로 그냥 빠르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코트 분석을 하는 건 이런 최근성, 빈도, 금액을 통해서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은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말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있는 고객이 떠나는 것 자체를 잘 관리해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CRM 마케팅의 되게 중요한 요소고 이탈을 방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탈 신호의 네 가지를 해서 사용 빈도 갑자기 뭐 사용 빈도가 감소한다든가 아니면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든다든가 체류 시간이 감소한다든가 갑자기 구매를 중단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고객이 떠나려는 중요한 이탈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결국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이 CRM 프로모션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고객의 구매 여정을 계속 하도록 하고 매출을 더 향상시켜 주도록 하고 또는 아니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상고객이 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기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판매량과 매출 증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또는 아니면 충성도와 재구매를 유표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거에 대한 사례는 있는데 이건 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런 온사이트 마케팅과 오프사이트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채널들을 활용을 적절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모션을 할 때는 이렇게 프로모션 프로 차트를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트를 하나 그린 거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 제가 이거는 이번에 지금 캠페인을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프로 차트를 다 그려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하나의 어떤 실전 과정이라는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한 이게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랜딩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감사 페이지, 구매 완료 페이지, 그다음에 라이브 출석 체크, 그다음에 뭐 실천 과정 랜딩 페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플로 차트를 다 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플로 차트를 그려보면은 이 단계에서 그다음에 이런 문자를 보낼 때 문자를 어떻게 보낼 건지 시간을 이렇게 다 정하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플로 차트를 다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로 차트를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정말 고객들한테 제안하는 가치와 어떤 흐름이 맥락이 맞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수적으로 이거를 퍼널을 설계할 때 반드시 저는 이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이렇게 설계한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가라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설계한 것들 자체가 이렇게 다 데이터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랜딩 페이지는 총 11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객한테 보여주는 랜딩 페이지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랜딩 페이지 제목, 또 이 랜딩 페이지에서 만들어진 고객의 정보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거를 다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고객들한테 적절한 타임에 문자를 보내는 것도 언제 그 몇 시에 어떻게 보내지는지 이렇게 다 설계를 하고 이 설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다 플래닝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저기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 직접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여기 설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차트를 그려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고객 유입부터 결제까지 단계까지 다 담아내는 거. 고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 코어트 뽑아내는 거 아까 보셨죠? 그 그룹이라는 게 자체가 코어트라고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 웨비나를 할 때 웨비나 신청한 사람 실제 웨비나 참여한 사람 그죠? 그 참여한 다음에 그 다음 신청한 사람 이렇게 이제 코어트가 점점점 세분화되면서 분류가 되고 그 코어트를 분류하는 핵심은 뭐다? 그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 고객들별로 다른 메시지를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기 위한 코어트를 분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따라서 뭐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전환 코호트, 이탈 코호트 같은 이런 분석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코호트별로 마케팅 아까 보셨죠? 문자로 보내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에 대한 설계가 된 걸 보셨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프로모션 일정들, 액션 정리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아까 제가 쭉 보신 것처럼 그렇게 액션 정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언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또는 이런 분석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뭐 웨비나 할 때 신청한 사람, 그다음 출석 체크한 사람, 그다음 2차 웨비나 신청한 사람, 출석 체크한 사람, 그다음에 3차 실질 제안을 신청한 사람. 거기에 따라서 DB가 다 날라지고 그 DB별로 메시지가 후속 메시지가 다 날아가도록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메시지까지도 다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코트별로 발송 조건, 채널을 어떻게 하고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건지가 다 이렇게 설계가 되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마지막에 있을 때 CRM을 성공하지 못했던 거는 바로 이런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거든요. 되게 이런 부분이 단타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설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을 할 때 이런 프로모션을 잘 설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설명으로 제가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책 비쌉니다. 24,000원. 10% 할인 받으셔도 2만 원이 넘습니다. 책이 또 이 뭐죠? 다른 책보다 그 일반 우리 그 단행본보다 사이즈도 커요. 거의 A4 사이즈에 가깝고요. 266쪽. 근데 제가 이렇게 비싼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했던 이유는 진짜 이 책은 내 돈 내고 사라고 그러면 아까 이거 발제를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어려워요. 개념어들이 무지 많이 나오고요. 마케팅 전문서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그 뭐지 이해도를 좀 요구하는 그런 개념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까 뭐 텍소노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슨 온보딩 뭐 무슨 뭐 이탈 방지 전문 용어 투성입니다. 근데 이 전문 용어만큼이나 사례가 정말 풍부해요. 각종 그 업종별로 각종 아이템별로 뭐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진짜 많은 이렇게 그 CRM 사례들을 풍부하게 드러났고 그 사례들을 대충 그냥 나열만 해놓은 게 아니라 그 사례별 특징과 뭐랄까 장점이 어디에서 성공 포인트가 있었는지까지도 다 짚어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책 보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책은 전체 구성이 뭐 10장에 이런 내용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각 장에 들어있는 그 사례 하나하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실제 사례를 많이 이렇게
그림이나 표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것만 좀 이렇게 그 뭐죠? 쪽집게 뽑듯이 뽑아서 보셔도 아까 그 체리 피커들 그 너무 많이 키우지 말라는 이제 그런 대목도 있었는데 얘는 체리 피커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떡떡 따먹어도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전 하나 마케팅 뭐랄까 우리 그 참조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 사전을 하나 그 구비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책은 자기가 필요한 파트별로 그 뽑아서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통독하는 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근데 꼭 한 번은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맘살림님께서 어렵습니다라고 지금 땡땡 해놓으셨는데 거기도 주겸 잘 만들어 하시려면 이만큼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혹시 그 이태영 교수님도 워낙 이쪽 그막 자동화 마케팅이나 이런 쪽 많이 설계하시니까 또 물건도 요새 지금 사업도 하고 계시니까 한번 그 사업자 관점에서 이런 책 어떻게 좀 쓰면 좋겠다 의견 좀 주시죠. 네. 예. 요새 쿠팡 쪽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은 기본 데이터를 손댈 수가 없어요. 아, 안 줘요? 그거 없고요. 예. 누가 왜 사는지 뭐 이런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 남의 플랫폼에 가서 그 뭐지 자판 깔면은 어쩔 수 없는 그 뭐죠 새빵살이의 그 애환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완전히 이제 음. 자사몰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고 이제 그런 플랫폼에서는 그런 고객자의 데이터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 활용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이제 좀 꺼린다고 할까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 CRM이나 자동화 마케팅은 좀 이론적인 부분은 이게 좋긴 한데, 또 국내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그런 서비스들이 조금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눈에 많이 안 띄어서, 좀 적죠 아쉽죠. 좀.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어, 외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이메일 마케팅 하는 컨버트 킷 서비스 전용 또 뭐, 그런 것도 하나 생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이제 결제 부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연동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CRM이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사례도 풍부하고 좋긴 한데 실제로 이제 적용하려면 적절한 서비스를 좀 찾기가 녹록지 않아가지고 그게 좀 어려운 점 같습니다. 예,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우리 송 교수님도 가볍게 코멘트 한번 예, 첨언해 주십시오.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실제적으로 그냥 이론적인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그러면 모든 뭐 쇼핑몰이라고 할게요. 쇼핑몰에다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건가? 지금 이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남이 플랫폼을 나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생각도 고관여가 아니라 저관여 혹은 단가가 매우 싼 제품들 이런 걸 파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노력만큼 들어가는데 효과가 나올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사전에 내가 들어가는 노력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큼 목표로 한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걸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정 교수님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 지금 이제 아까 설명 중에서 B2B와 B2C가 좀 섞여 있어요. 그 뭐냐면 사실 이제 B2C 쪽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뭐 리드 너처링이니 아니면 스코링이나 이런 거 거의 필요 없거든요. 그 B2C에서는 아까 인앱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뭐냐면 이제 상품 페이지에서 고객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상품을 몇번 반복해서 본다든가 이런 인사이트 마케팅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 뭐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30개라면 그 상품에 대한 고객의 여정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인앱을 통해 가지고 뭐 FC를 통해서 고객한테 메시지를 주고 쿠폰을 발행하고 이런 쪽이 이제 온사이트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온사이트 마케팅도 결국 CRM인데 그런 게 국내에 솔루션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다 뭐냐면 구독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적용이 가능해요. 지금 국내 솔루션도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는 결과가 되게 크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 마인드가 없어요. 사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쇼핑몰에서 우리 제품, 우리 고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까도 쭉 보셨지만 고객 구매정별로 어떻게 그 고객의 특성들에 따라서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주제로 갖고 캠페인을 구성할 건가라는 설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 설계를 할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남한테 맡기려면 비용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은 국내 솔루션 갖고 도입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이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B2B 비즈니스나 아니면 정보용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도 저가형 솔루션을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제가 세 가지 솔루션을 지금 쓸 수 있는데 하나가 리디젠이라는 국내 솔루션이고 하나는 위시펀드, 하나는 이제 허브스팟인데 우리 지금 조금 설명했던 것 중에 국내 솔루션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 업셀이나 크로스 세일이 돼야 되는데 업셀 크로스 세일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머천트가 없어요. 머천트가 뭐냐면 결제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까 뭐 쿠팡 같은 게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상품을 샀어요. 그럼 업세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국내에서 그 업세일이 효과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업세일하는 제품을 또 사기 위해서 내가 또 고객의 카드 정보를 넣지 않고 체크만 하면은 바로 그게 결제로 되도록 하는 그런 머천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대부분 지원이 안 돼요. 국내 지금 머천트들이. 그래서 이런 좋은 업세일이나 크로스세일을 이론은 있는데 그 실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마다 고객이 다시 고객 정보 넣게 하는 그런 불편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고객은 불편하면 무조건 이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리드젠을 쓰는 이유 핵심은 뭐냐면 리드젠은 특정한 상품들을 예를 들어 기존 같은 경우 내가 뭔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팔려고 그러면 또 구매하는 페이지 따로 가가지고 거기서 상품 등록하고 또 거기서 회원가입하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내 상품을 많이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리드젠에서 뭔가 랜딩 페이지를 해가지고 구매한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결제하기는 또 스마트 스토어로 가게 되면 또 스마트 스토어에 또 회원가입을 하든 뭘 하든 절차가 많잖아요. 근데 리드젠은 어떻게 뭐가 되냐면은 거기에서 바로 금액을 그냥 정하고 거기서 바로 결제가 가능해요. 내가 금액 정하면 또 상품 페이지 갈 필요 없이 그 상품을 거기서 바로 결제해서 바로 결제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게 스마트 스토어로 갈 때와 거기서 결제를 할 때 결제 전환율이 20, 30% 차이 나요. 근데 이런 그 결제 조건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는 게 바로 이런 업셀이나 크로스셀의 성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의 성격,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 쭉 나온 것처럼 어떤 고객을 설정하고 어떤 메시지를 만들고 어떤 시나리오 할 건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결제 단계에서 그 설계한 것들이 매끄럽게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거로. 네. 그 물 흐르듯이 네네. 요새 그 아마존 같은 데나 막 알리 같은 데 가서 구매해 보면 뭐죠? 결제할 때 뭐 다른 걸 요구 안 하잖아요. 예. 특히나 뭐 페이팔로 결제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이메일 하나 넣고 엔터만 치면 결제가 끝나버리잖아. 끝나버리니까. 예. 그런 게 얼마나 간편하고 이왕이면 여기서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 이제 그게 다 사전 정보들이 고객 정보가 이미 다 시스템적으로 이번 요런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되니까 그 정보를 그냥 자동으로 넣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CRM 요소의 가장 핵심인데 이제 그거는 정말 잘하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나마 이제 개인 기업이나 이 중소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시스템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간편화된 것들 아니면 내가 좀 뭐라 그럴까 좀 개입해서 좀 수정해서 모디파이해서 쓸 수 있는 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찾아서 쓰시는 게 이제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실력이죠. 그것도. 예. 근데 오늘 아마 이 책 발제도 발제지만 아까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프로세스 만들어서 이렇게 호출합니다라고 했던 아마 거기에 눈이 확 뜨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거를 직접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채널이나 기회가 좀 있나요? 예, 그런 제가 이제 있으면 좀 그런 소개를 거를 해주시죠. 쭉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사실 음. 저번에 이제 8주 실전 과정을 했는데 음. 이번에는 이제 실전 심화 과정을 해요. 뭐 잠깐 좀 소개를 예, 드리면은 뭐 화면 공유해서 소개해 주셔도 좀 네.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퍼널 마케팅으로 수익화 고민하시는 분들이 음. 있는데 사실 이제 막 퍼널만 만들면 그냥 예. 바로 수익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성공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화면 공유해 주실 수는 없어요? 이거 예. 잠깐만요. 제가 공유를 풀었군요. 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뭐 가끔 아무리 그 좋은 책 소개해서 우리가 소개를 해줘도 여러분이 결국은 이제 수용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달 말에 이제 진행되는 건데 이게 실전 과정이라서 사실 전 단계를 듣지 않은 분은 좀 따라오기가 음, 쉽진 않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 실습을 하는 건데 이런 퍼널을 실질적으로 설계했는데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음, 그리고 뭐 퍼널만 만들면 그냥 금방 돈이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시키는 고도화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고도화시키고 설계하고 고도화시키는 거에 대한 과정을 제가 이제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 아까 보셨던 리드를 생성하고 육성하고 구매 전환 만들어내고 업세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도 나왔지만 이런 수익화 하는 거하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고객 타겟 전략도 수립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저는 10주 동안 진행을 하는 거예요. 10주. 10주 동안 예. 이제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지금 이달 말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링크도 하나 저한테 링크 아까 써주시면. 우리 저기 그 방에다가 공유시켜 아, 드렸거든요. 그래요? 저기 예, 예. 자, 예, 그러면은, 교수님 방에 공유시켜 드렸습니다. 예. 예, 우리, 수요일 날 무료 강의 하시지 않아요? 예, 그거, 지금 이 무료 강의입니다. 예. 예. 그 날짜를 정확히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음, 예. 그 일정을 일정 보여 드릴게요. 놓친 분들은 아쉽겠다.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 아직 안 했으니까요. 예, 지금 요게 예, 일정이 2월 저기 19일 날 진행될 거거든요. 19일 날. 예, 19일 날 요거는 공개 강의입니다. 공개 강의를 음, 진행을 할 거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아, 여기 신청하시면은 무료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오케이. 여기, 네. 공개 강의인데도 선물을 엄청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리드 마그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관련성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케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을 네네. 위해서 제가 링크 하나 카피해서 네. 댓글창에, 실시간 댓글창에 넣어드렸습니다. 네. 예. 오늘 뭐 홍보까지 좀 하느라고 한 5분 정도 오버했는데요. 그래도 좀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올해 AI를 기반으로 지금 이런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세일즈 쪽까지도 이렇게 지금 결합을 해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그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는 그 AI 에이전트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 좀 등장을 하면서 예전 같으면 쇼핑도 사람의 그 영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뭐 아이 쇼핑을 하려고 일부러 막 저 찾아다니는 상품 뭐죠? 보는 구경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뭘 하나 사야 돼. 가장 그 예산에 맞는 제품 빨리 사야 되라고 하면 이제 그런 쇼핑조차도 이제 AI한테 맡기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서 그렇게 될수록 이제 이런 AI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그 쇼핑몰 구조, 아니면 판매 시스템 이런 걸 만드시려면 이제는 이 CRM이라는 거, 특히 정말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터 기반, 고객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잖아요. 데이터 행동 추적 기반 마케팅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내 것화 시켜서 그걸 AI 자동화 시스템으로 갖다 붙이는 쪽으로 마케팅을 설계를 안 하시면 이제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쿠팡 같은 데 가서 꿇어. 그러면 이제 내 물건은 내가 갖고 있으면서 파는 고생도 내가 다 하면서 DB는 결국 다 플랫폼한테 갖다 주는 이제 그런 일이 불가피한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이런 책들 꼭 한번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혹시 다른 분들 공지하실 사항 없으시면 다음 주 우리 예고 좀 해주시죠. 다음 주 책은요, 예. 지금 공유를 한번 해주실래요? 제국의 설계자라는 책이에요. 제국의 설계자. 아, 정한데요? 이름이 섹시합니다.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한번 일단 말씀하세요. 예. 표지도 섹시합니다. 아, 아주. 그래요? 제국의 설계자. 어디 저기 우리 저번에 말씀하신 웹소설 쓰는 뭐 그쪽과 관계되는 건가요? 아, 그거 아니고요. 네.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음,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에 관한 책이에요. 뭐 어. 제국의 설계자. 그러네요. 비즈니스 레슨. 네네. 예, 제가 그러니까 살짝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옆에다 띄웠으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흔히 이제 뭐 비즈니스 안 모델, 보이는데? 공유 안 됐습니다. 예. 아니요, 공개 저쪽으로 안 나갈 됐어요. 겁니다. 아, 좀 예. 있으면 저쪽 방송으로 나갈 거예요. 예. 아, 예. 예. 아, 그래요? 예.
비즈니스 모델 또 브랜딩 뭐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음, 실제로 그 부분을 물론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다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음, 그 전에 과정들을 좀 설명을 좀 하긴 했지만 음, 우리나라에서 이 BTS나 뭐 블랙핑크가 최근에 인기 있는 그룹들이 전 세계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음, 그게 팬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못지않게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구축을 해왔는지 이 단순히 그냥 뭐 아이돌 이 돼서 돈을 벌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부모님도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 아버지가 증권 거래인이라고 했고 그래서 애초부터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그 설계를 좀 해왔던 내용들을 좀 재미있게 보여주는 책이어서 음,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이제 무겁거나 이론적인 것들 최근에 좀 한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예, 흥미로 볼 수 있지만 음. 내용은 참고할 만한 게 있는 이런 책을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아, 예, 재밌겠네요. 제국의 설계자. 제가 화면 보여드렸고요. 제가 그 다음 주에 할 책은 나는 AI와 공부한다.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 책입니다. 예. 우리 그 칸 아카데미 창립자였던 살만 음. 칸이 지은 AI 시절에 어떻게 이 챗GPT나 그 LLM들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교육을 개인 맞춤형으로 개인 과외를 받듯이 글로벌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과목별 그 응용 방안에 대한 책이라서 특히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일선 학교에서 교사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학교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간혹 선물하는 책입니다. 이거 마지막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도 책들을 그냥 소개해 주는 걸 보지만 마시고 저희가 미리미리 소개를 하니까요. 그 기회가 되시면 한번 미리 구매를 하셔가지고 대충이라도 훑어보고 저희 방송에 함께 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예. 자, 올해도 예, 책 많이 읽는 제가 AI랑 대화를 하면 할수록 결국 예,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은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보고 대화의 능력 얘랑 할 수 있는 섞을 수 있는 이 용어의 수준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를 실감을 하고 또 실감을 하거든요. 그 템플릿 몇 개 어디서 그 갖다가 쓴다고 해서 절대로 나한테 필요한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는 만큼만 예, AI의 성과는 달라져요. 저는 그걸 예,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지금 절감을 하거든요. 책 많이 읽는 예, 그런 예, 한 해가 되시길 빌면서 오늘 예, 146회 예, 1월 밤부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네, 일요일에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뵙죠. 예,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